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chắc là các bạn còn nhớ mình phải không ạ? Mình tên là Luyến, người tham gia lớp học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루이엔 선생님은 보통 집에서 물건이 고장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보통 남편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수리센터에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센터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Dạ vâng, ở Hàn Quốc thì các cái trung tâm dịch vụ hậu mãi bảo hành nó hoạt động rất là tốt các bạn. Do đó nên là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mà bận như tôi với thầy ở đây thì thường là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của các cái trung tâm này. Sau đây thì chúng ta sẽ cùng học bài 6 với những cái liên quan đến các dịch vụ của các cái trung tâm bảo hành này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단어는 전원입니다. 전원. 전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은 전기가 들어오는 곳,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전제품을 처음에 켜거나 나중에 끌 때 그때 우리는 전원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다, 전원을 끄다 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원을 켜다, 전원을 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부품입니다. 부품. 부품이라는 것은 물건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건들, 그것을 우리가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여러 개의 작은 부품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전자제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은 화면입니다. 화면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서 그림, 영상이 나오는 부분, 영상이 나오는 넓은 면, 그런 것을 우리는 화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선택할 때 화면이 큰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면이 크다, 또 화면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화면이 너무 밝아요, 화면이 밝다, 화면이 어두워요, 화면이 어둡다 라는 표현으로도 화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고장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에 대한 단어 살펴보시면 휴대전화가 꺼지다, 불이 안 켜지다, 버튼이 안 눌러지다, 창문이 깨지다, 전기가 끊기다, 문이 안 잠기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보시면 끄다, 켜다, 누르다, 깨다, 끊다, 잠그다 이런 동사의 피동사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고장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피동사로 표현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고장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에 대한 어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하는 것은 고장이 나다, 그리고 고장을 내다입니다. 자, 고장이 나다는 앞에 주어는 그 전자제품이 오죠. 그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다. 이것은 누가 고장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고장나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전자제품이 잘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장을 내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누가 무엇을 고장내다. 그래서 앞에는 사람, 중간에는 가전제품, 그리고 고장을 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어로 사용해서 고장을 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장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부품을 바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품을 바꾸다는 아까 부품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그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건, 우리는 그걸 부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다른 부품을 넣다입니다. 원래 있던 고장난 부품을 빼고 다른 부품을 넣다, 그 부품을 바꾸다인데 우리는 다른 말로 부품을 갈다 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부품을 갈다 라는 표현. 네, 그 다음 배터리가 다 되다,
다 되다라는 표현은 배터리가 없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퍼센트가 점점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전화기가 꺼지죠. 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되다. 그때 우리는 배터리가 다 되어서 전화기가 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전원이 나가다와 전원이 들어오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반대죠. 네, 전원이 들어오다는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다. 네, 그래서 켜지겠죠. 전원이 나가다는 전기가 끊어져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가전제품이 꺼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다, 전원이 나가다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리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에 대한 단어는 수리하다가 있고요, 고치다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고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치다라는 것은 꼭 수리에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고치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것을 제대로 만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습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다라고 말할 때도 고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픈 곳을, 병을 고치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발이나 가방, 옷 같은 것도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고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치다는 굉장히 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고치다 중에서 가전제품을 고치다, 이것을 우리는 수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고치다가 수리하다라면 그러면 수선하다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수리하다가 가전제품에 대한 표현이라면 수선하다는 옷이나 가방 혹은 신발을 고치다. 그래서 옷이나 가방, 신발을 고칠 때 우리는 수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충전하다인데요. 충전하다는 앞에서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다라는 표현을 공부했죠. 배터리가 다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충전기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무엇으로 충전합니까? 충전기로 충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리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AS, 애프터 서비스 관련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 서비스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애프터 서비스에 관련된 단어는 애프터 서비스를 받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다라는 것은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리를 맡겨야 하지요. 그래서 수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AS를 받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모델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전제품이 가지고 있는 번호죠. 그래서 보통은 그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델명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품질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품질 보증서라는 것은 그 물건을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맞습니다 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S를 받을 때는 모델명을 알아야 하고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어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루이엔 선생님과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cái từ vựng mà chúng ta vừa học xong, chúng ta sẽ đặt câu các bạn nhé. Bây giờ đầu tiên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hữ 전원. 전원 thì có nghĩa là nguồn điện phải không ạ? Nếu chúng ta chuyển cái câu như sau: người ra về sau cùng xin vui lòng tắt nguồn điện. thì như thế thì chúng ta sẽ đặt thành câu tiếng Hàn Quốc.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이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끄다, tắt nguồn điện, 전원을 끄다. Thì khi mà vui lòng làm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nói l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Tiếp theo chúng ta sẽ dùng với từ battery. Battery tiếng Việt mình là pin đúng không ạ? Ví dụ như có một trường hợp nào đó chúng ta không nghe điện thoại được vì máy hết pin thì chúng ta sẽ nói câu này: máy hết pin nên không liên lạc được, tôi xin lỗi. Hoặc là mình có thể nói một câu tiếng Việt là tôi xin lỗi vì máy hết pin tôi không liên lạc được.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되다 là hết pin, là xài hết pin rồi á,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배터리가 다 되다.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dùng chữ 충전하다 là sạc pin đúng không ạ? Vui lòng cho tôi hỏi chỗ sạc pin ở đâu ạ? 실례지만 충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충전하다, 충전하는 데가 là cái chỗ để sạc pin. Và khi chúng ta máy móc chúng ta có vấn đề gì thì chúng ta phải đi đến trung tâm bảo hành đúng không ạ? Trung tâm bảo hành chúng ta sẽ có là AS Center, hoặc là chúng ta được bảo hành chúng ta sẽ là AS를 받다. Nếu được bảo hành thì phải đi đến trung tâm bảo hành gần nhất, hoặc là chúng ta có thể nói muốn được bảo hành thì phải đi đến trung tâm bảo hành gần nhất. Thì chúng ta sẽ nói là AS를 받으려면 가장 가까운 AS 센터에 가야 돼요. AS를 받다. Bảo hành, muốn được bảo hành hoặc là muốn nhận sự bảo hành. Thì thường tiếng Việt mình sẽ nói là muốn được bảo hành. Và AS Center là cái trung tâm bảo hành. AS là viết tắt của cái chữ là After Service, là một cái dịch vụ hậu mãi á. Nhưng mà tiếng Hàn Quốc thì người ta dùng là AS Center.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xong phần từ vựng. Sau đây xin mời các bạn học phần tiếp theo nhé. 네,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하실 문법은 피동사입니다. 피동사란 원래 우리가 동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동물이나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 그것을 우리는 동사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피동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동사를 우리가 피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피동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에 이를 붙여서 보이다, 그래서 이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닿다라는 동사에 히를 붙여서 닫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를 붙이는 동사가 여기 있고요. 히를 붙여야 하는 동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리를 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듣다라는 동사에 리를 붙이는데 이 경우에는 드가 르로 바뀌면서 들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끊다 라는 동사에 기를 붙여서 끊기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동사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교실이 어두워서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럼 왜 안 보입니까? 네, 이것은 바로 칠판 글씨가 이 사람이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칠판 글씨를 보고 싶습니다. 칠판 글씨를 보고 싶은데 칠판 글씨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문의 경우는 이가 칠판 글씨를 안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다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능동문일 경우에는 항상 사람 주어가 나오지요.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안 보는 것은 능동문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주어가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오지요. 그래서 칠판 글씨를 안 보다지만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유는 이것은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교실이 어둡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교실이 어두워서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피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 문이 고장나서 안 닫혀요. 문이 안 닫혀요. 이것은 원래는 어떤 문장입니까? 이가 문을 안 닫다지요. 이때 여기에도 역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겠지요. 사람이 문을 안 닫아요. 이것은 닫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닫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이유예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동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동문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문이 안 닫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문에서 문을 안 닫다가 여기서는 주어로 오지요. 문이 안 닫히다. 동사는 능동문에 썼던 동사를 이제 피동문에서는 피동사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은 대화입니다. 네. 희애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는데 몇 번인지 아세요? 저도 요즘 연락을 안 해봐서 바뀐 번호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이것은 원래는 무슨 문장입니까? 희애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다예요. 희애 씨가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휴대전화번호를 옛날 것만 알고 있지 옛날하고 다르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우리가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르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동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 주어가 없어지고 역시 목적어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꾸다는 피동사 바뀌다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가 B를 바꾸다. 다음 B가 바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꾸다죠. 바꾸다. 자, 그러면 이 바꾸다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바꾸다. 바꾸다는 을을 바꾸다죠. 을을 바꾸다. 바꾸다의 피동형. 바뀌다입니다. 바뀌다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가 바뀌다가 되죠. 그래서 을을 바꾸다 그러면 여기다 어아요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어요 바꿔요입니다. 이것은 아요 어요죠. 자, 그러면 바뀌다에 어요 아요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가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요, 바뀌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요아요 폼을 바꿀 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동사에 대한 예문 공부를 루이엔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Bây giờ chúng ta sẽ thử đặt câu các bạn nhé. Ví dụ như chữ thực ta thì chúng ta nếu mà từ bị động sẽ là 들리다. Ví dụ như thực ta là cô nghe nhạc 음악을 듣다. Nhưng mà ai đó nói cái gì đó với cô mà cô cố gắng nghe rồi mà không có nghe rõ thì cô dùng là 들리다. Ví dụ như là cô ngồi cô dạy trên này nhưng mà cô nghe ở dưới là có bạn nào đó nói cái gì đó thì là 들리다.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xin lỗi, tôi không nghe rõ tiếng nói của quý khách. Vui lòng nói to hơn một chút được không ạ?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tiếng Việt mình thì mình dùng như thế này, nhưng mà tiếng Hàn Quốc không có dùng là thực ta mà chúng ta sẽ dùng là 들리다. 죄송하지만 손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Có nghĩa là cái người này người ta cố gắng để nghe tiếng của khách hàng nhưng mà là nghe không có rõ nên chúng mình là 잘 안 들리다. Ví dụ như khi các bạn nghe điện thoại mà các bạn nói ôi tôi nghe không rõ lắm thì 잘 안 들려요. Các bạn nhớ nhé. Và tiếp theo chúng ta sẽ dùng một từ khác, ví dụ như 잡다.
잡다. 일정을 잡다. 잡다 là nắm giữ như thế này đúng không? Nhưng mà 일정을 잡다 nghĩa là chúng ta lên được cái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gì đó. Thì lúc này sẽ là 선생님이 일정을 잡다. Nhưng mà bây giờ mình sẽ không nói là 선생님이 nữa, mà chúng ta nói một cách dùng cái từ bị động. Thì chúng ta khi nào có chương trình cụ thể thì vui lòng cho tôi biết nhé.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ghĩa là khi nào mà không có nói cụ thể là ai hết, nhưng mà nói là khi nào các bạn hoặc công ty các bạn hay là bạn gì đó có chương trình cụ thể thì vui lòng cho chúng tôi biết ha.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일정이 있다보다는 일정이 잡히다. Các bạn sử dụng như vậy.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cũng có một cái dạng bị động là 아어지다. 아어지다 cũng là một cái dạng bị động, nhưng với cái kiểu mà với những cái động từ mà chúng ta không kết hợp được với là 일으키, chúng ta sẽ dùng là 아어지다. Ví dụ như là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끄다 là tắt đúng không ạ? Nhưng mà giờ nói là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Ví dụ như mình nghe điện thoại ai đó nói điện thoại của bạn đang gọi, đang tắt. 꺼져 있어요. 꺼져 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 là điện thoại đang bị tắt.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dùng là 아어지다. Vâng, để mà hiểu hơn về cái cấu trúc 아어지다 này, xin mời các bạn nghe phần giải thích của thầy An các bạn nhé. 네, 우리 아까 그 피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만드는 피동사를 공부했는데요.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이, 히, 리, 기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아지다와 어지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아지다와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이것은 원래 무슨 문장입니까? 네, 능동문은 이가 텔레비전을 켜다입니다. 켜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켜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가 텔레비전을 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피동문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텔레비전이 이렇게 오고요. 켜다가 켜지다로 오지요. 켜다, 켜지다. 켜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형태죠. 켜지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안 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 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고장 또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켜고 싶어도 켤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는 아어지다를 붙여서 안 켜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불이 갑자기 불이 꺼져서 깜짝 놀랐어요. 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자, 이것은 원래 무슨 문장입니까? 이가 불을 끄다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불을 끄고 싶어서 버튼을 눌러서 불을 꺼요. 이것은 불을 끄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껐어요? 모릅니다. 누가 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사람 주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을이 이로 오고 끄다는 꺼지다로, 끄다에 역시 어지다가 결합한 꺼지다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는 사실은 누가 껐는지 모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불이 꺼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문은 제가 선물한 컵은 왜 안 써요? 제가 선물한 컵은 왜 안 써요? 사실 며칠 전에 떨어뜨려서 손잡이가 깨졌어요. 미안해요. 이 사람이 깨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깨고 싶지 않았어요. 깨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깨고 싶었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B씨가 손잡이를 깨요. 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이 깨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잡이가 깨지다. 사람 주어가 빠지고 손잡이가. 그래서 깨다에 아지다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깨지다로 표현을 합니다. 떨어뜨려서 손잡이가 깨졌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âng, và bây giờ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Thì trong trường hợp mà với động từ aojita thì chúng ta sẽ dịch là bị cái gì đó. Ví dụ tôi đã gọi điện thoại cho giáo sư nhưng máy bị tắt. 교수님께 전화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Nhưng mà bây giờ trong trường hợp là một tính từ thì mình thay vì mình dịch là bị thì mình sẽ dịch là trở nên. Người dân sống ở đô thị càng ngày càng nhiều nên giá nhà ở cũng tăng lên. 도시에 살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뚜안 씨가 서비스 센터의 상담원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뚜안 씨가 이야기할 제품은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따뜻한 바람만 나오고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하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면 문제겠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에어컨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부터 전기가 한번 나갔어요. 갑자기 에어컨이 꺼졌겠죠. 그 이후부터 그렇다. 무상수리 기간이라고 하면 돈을 내지 않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구입 후, 물건을 산 후 12개월, 1년이네요. 물건을 산 그날부터 1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루어진 대화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만 나오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 전기가 나갔을 때부터 계속 그래요. 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에어컨은 구입 후 12개월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원이 말하죠. 한국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뚜안 씨가 말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다. 아까 공부했죠? 이가 고장나다, 을을 고장내다. 이가 을을 고장내다, 이가 고장나다. 네, 아까 공부한 내용입니다. 전화 드렸습니다. 상담원이 묻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뚜안 씨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문제 상황이 나오죠.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만 나오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 전기가 나갔을 때부터 계속 그래요. 전기가 나가다, 전기가 갑자기 툭 끊어져서 들어오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전기가 나갔을 때부터 계속 그래요. 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구입 후 12개월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수리를 받다. 이것은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수리를 받다라는 의미죠.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확인한 후에 언제 구입한 제품인지, 모델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뚜안 씨가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만 나오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 전기가 나갔을 때부터 계속 그래요. 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에어컨은 구입 후 12개월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대화문 연습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오늘 저랑 대화문 연습을 해보실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뚜안 씨는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는 노트북 컴퓨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충전이 잘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 충전이라는 것은 그 노트북 안에 전기를 넣는 일이죠. 그것이 잘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에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잘 안 됩니다. 자, 무상수리 기간, 돈을 내지 않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구입 후 2년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대화문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뚜안 씨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구입 후 2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하나하나 저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뚜안 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충전이 잘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 떨어뜨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요. 네, 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네, 상담원은 제가 만들었죠? 네, 구입 후 2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만드셨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집에서 좀 반복적으로 계속 대화문 연습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Tiếp theo là phần bài đọc. Sau đây xin kính mời các bạn cùng chúng ta sẽ đọc cái bài đọc số 3 trang 118 với cái nội dung là của một bạn sinh viên đi sửa máy ảnh kỹ thuật số các bạn nhé. Thì cũng giống như các bài đọc khác thì các bạn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đọc ngắt ra những cái đoạn nội dung mà nó có liên quan với nhau, xong rồi sau đó chúng ta sẽ tìm những cái từ khóa và nội dung chính của cả từng đoạn các bạn nhé. Bây giờ xin mời các bạn cùng đọc. 저는 며칠 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thì các bạn biết digital camera là một cái máy ảnh kỹ thuật số đúng không? 구입하다 thường là mua, thì chúng ta có thể dùng là 사다 nhưng mà chúng ta cũng có thể dùng là 구입하다 là mua cái gì đó.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어렸을 때 사용한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hôm trước chúng ta học rồi, 뭐뭐에 비해서 là so với cái gì đó,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Có rất là nhiều. 장점 là gì các bạn? Ưu điểm đúng không ạ? Rồi, 우선, bây giờ nói có nhiều ưu điểm thì trước hết người ta sẽ mô tả là trước hết, 우선 là cái ưu điểm gì đúng không nào?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없어도 메모리 카드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Thì cái ưu điểm đầu tiên á là không có phim mà chỉ cần là có cái gì nào? Mà chỉ cần có cái thẻ nhớ thôi là có thể chụp được ảnh, nên rất là tiện lợi, không cần phim. Trước đây thì chúng ta phải dùng đến các cuộn phim đúng không ạ? Rồi cái đó là cái ưu điểm thứ nhất. Và ưu điểm thứ hai, 그리고 thường á
người ta sẽ nói 우선 là trước hết, xong sau đó là đến 그리고 là đến cái ưu điểm tiếp theo. 사진을 찍은 후에, các bạn lưu ý là một cái động từ xong rồi 은 후에 là sau đó, sau cái gì đó, sau hành động nào đó. 바로 확인하거나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Đây là cái ưu điểm thứ hai phải không ạ? Ưu điểm thứ nhất là không cần phim, chỉ cần một cái thẻ nhớ thôi thì cũng thể chụp được. Và ưu điểm thứ hai là mình chụp xong á, mình có thể kiểm tra ngay được cái hình của mình, và hình nào mình không thích thì mình có thể xóa nó đi. Đó là hai cái ưu điểm của digital camera. Và tiếp theo, 어제는 친구의 생일이어서 학교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Hôm qua thì có việc gì xảy ra các bạn? Hôm qua là có tiệc sinh nhật của bạn đúng không? Hôm qua là có tiệc sinh nhật của bạn, và bạn đó đã làm gì? Bạn đó đã mang máy ảnh đến trường và chụp ảnh với các bạn. 식사를 할 때도 친구들의 평소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có nghĩa là 담다, có nghĩa là bỏ vào hoặc là đưa vào cái gì đó, thì camera에 담다 là mình có thể dịch là mình chụp, mình quay lại vào trong cái máy của mình.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giống như lúc nãy chúng ta có thấy 뭐뭐에 비해서 là so với cái gì đó, 한 번에 많은 양의 사진을 찍고 저장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Thì cái điều này nó cũng nói lên cái ưu điểm của máy camera đúng không ạ? Máy ảnh kỹ thuật số. Và tiếp theo nữa, 그런데, hồi nãy nói nhiều cái ưu điểm rồi, bây giờ 그런데 là sẽ nói một cái điều ngược lại đúng không? Hoặc là một cái vấn đề gì đó xảy ra.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các bạn hôm trước chúng ta đã học 뭐뭐하기 위해서 là để làm một cái gì đó.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Và các bạn 문제가 생겼습니다 là một cái gì đó không có, bây giờ nó phát sinh ra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생기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 옆에 있던 음료수를 디지털 카메라에 쏟다. Động từ 쏟다 là chúng ta đã học rồi, là đổ cái gì đó vào đúng không? Đổ vào. 전원이 꺼졌습니다. 전원이 là nguồn điện. Hồi nãy chúng ta vừa học xong 전원이 꺼졌습니다. Nguồn điện nó bị tắt.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먼저 음료수를 닦은 후에. Và các bạn thấy cái hồi nãy chúng ta vừa thấy là 은 후에 là sau cái gì đó. Ví dụ như là chúng ta có, nếu mà một động từ 가다 thì chúng ta nói là 간 후에. Sau, vì khi chúng ta bỏ cái này đi thì đây không có phụ âm cuối đúng không ạ? Thì 간 후에, sau khi đi, ai đó đi. Còn bây giờ thật lâu là động từ có, bây giờ chúng ta bỏ ta đi thì là động từ có phụ âm cuối đúng không ạ? Thì lúc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닦은 후에, sau khi làm cái gì đó. 음료수를 닦은 후에 제품 설명서에 적힌. Các bạn thấy 적다, động từ 적다 là ví dụ như tôi đang ghi như thế này là 적다, nhưng mà bây giờ mình đâu có biết ai ghi đâu, mà mình nói là đã được ghi ở trong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một cái thể. Hồi nãy chúng ta vừa học xong là thể bị động là được ghi ở đâu đó, được ghi ở đâu thì thường sẽ là 적히다. được 설명서에 적힌 AS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Và tôi gọi điện thoại đến cái trung tâm bảo hành, được ghi ở trên cái tờ mà giải thích về sản phẩm á. 그리고, và sau đó thì bạn đó làm gì nào? 상담원의 설명대로, là làm theo cái gì đó, 대로 làm theo cái gì đó. 배터리를 뺀 후, các bạn thấy không? 뺀 후, hồi nãy trên này là 닦은 후, bây giờ xuống đây là 뺀 후, 빼다. Động từ 빼다 là
Nguyên mẫu nó là như thế này. Bây giờ chúng ta bỏ cái ta đi, thì ở đây nó không có phụ âm cuối đúng không ạ? Thì lúc đó thì chúng ta sẽ bỏ ta đi và chúng ta chỉ cần thêm 후 hoặc là 후에 바로 가까운 AS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다 là tìm đến một cái nơi nào đó. Thường là phải là 로 찾아갔습니다 hoặc là 에 찾아갔습니다. Thì bạn trên đây là bạn đó vừa kể ra một cái sự kiện là cái việc gì đó xảy ra đúng không ạ? Là đổ khi mà bạn đó đang chuyển hình vào trong máy vi tính, lưu hình vào trong máy vi tính thì bị cái nước ngọt bạn uống nó bị đổ vào. Rồi 다행히 hồi nãy là 그런데 nhưng mà bây giờ là 다행히 nhưng mà cũng thật là may. 문제가 생긴 후 các bạn thấy nó lại tiếp tục 생기다. Nguyên mẫu là 생기다 đúng không? Như vậy thì bây giờ chúng ta bỏ cái này đi thì là 생긴 후. 빨리 해결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괜찮았습니다. Vì bạn đó xử lý nhanh, sau khi mà nó phát sinh vấn đề thì bạn đó xử lý nhanh, do vậy nên là không có vấn đề gì cả. 그리고 AS 센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다. 점검하다 là kiểm tra lại. 점검도 해주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다 là an tâm, là một cái gì đó mà mình cảm thấy là an tâm. 그때 저는 좋은 제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Như vậy thì sau cái bài này các bạn sẽ thấy là cái quá trình mà các bạn này mô tả là đầu tiên sẽ nói về những cái ưu điểm của máy kỹ thuật số. Xong rồi sau đó bạn kể ra một cái việc mà bạn đó có một cái vấn đề xảy ra với máy này. Xong rồi sau đó bạn lên đó xử lý. Và cuối cùng bạn đó kết luận lại là bạn đó kết luận lại một cái câu như thế này. Là cái việc mua sản phẩm tốt cũng quan trọng, nhưng mà khi phát sinh ra vấn đề á, và cái dịch vụ tốt cũng là quan trọng hơn. Thì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đọc xong cái bài viết về kể về một cái việc mà các bạn học sinh này sử dụng máy kỹ thuật số. 네, 오늘은 여러분이 AS 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 그것을 가지고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 자, 언제 고장이 났는지 뭐 이런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는 제품 사용 기간. 제품은 텔레비전이고 3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부터 음량 버튼, 음량이라는 건 소리의 크기죠. 소리의 크기를 누르는 버튼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눌러도 커지지 않고 아니면 안 눌렀는데도 커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 다음 화면이 어두워졌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의 품질 보증 기간은 몇 년입니까? 네, 2년으로 되어 있네요. 2년이고, 그 다음 수리비는 출장비와 부품비를 모두 5만 원을 냈습니다. 출장비라는 것은 직접 집에 와서 수리를 해준 경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수리비를 냈고, 그 다음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는 뭔가 그 작은 물건들을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비로 5만 원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앞으로는 버튼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자주 누르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버튼이라는 것은 아까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한 음량 버튼이겠죠? 그래서 음량 버튼을 너무 세게 힘을 주어서 강하게 누르거나 너무 자주 여러 번 누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주의할 사항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글쓰기를 했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설날.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추석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로
건강하고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날 한국인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설날 아침에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 집안의 조상들을 대접하는 의미로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덕을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차례를 지낸 후에는 어른들께 공경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1년을 잘 보내라는 덕담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또 새해에는 대나무를 쪼개 만든 복조리를 집안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요. 조리는 원래 쌀을 씻을 때 돌을 걸러내는 도구인데 설날에 만든 조리는 복을 담는다고 해서 복조리라 부르고 설날 집안에 복조리를 걸어둡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새해에 어떤 행사를 하나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oàn thành xong bài 6 nói về sự hư hỏng cũng như là bảo hành đối với các hàng hóa. Thì chúng ta đã học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sự hư hỏng, rồi sửa chữa và các dịch vụ bảo hành. Còn về ngữ pháp thì chúng ta đã học cái cách mà chuyển một cái động từ sang thể bị động, cũng như là dù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là a, ơ, chita để chỉ một cái trạng thái nào đó. Nếu mà với động từ thì sẽ là là bị hoặc là được, còn với một tính từ thì sẽ là trở nên một cái trạng thái nào đó càng ngày càng trở nên nghiêm trọng hơn. 네, 오늘은 이렇게 제6과 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고장과 수리에 대한 표현을 생활에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